산해경의 군자국은 우리나라이고 hun하초는 무궁화일까? 한반도가 무궁화 자생지라는 견해는 1983년 유달영 염도2 공적 나라꽃 무궁화가 내용을 집대성하고 있다. 책에서 산해경을 언급하면서 옛날에 많았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다. 구한말 이후 현재까지 나온 한국 문헌 대다수는 옛날에도 한반도에 무궁화가 많이 자랐다는 원초적 증거를 춘추 전국시대에 저술된 동양 최고의 지리서 산해경에서 찾는다. 산해경에 분자의 나라에 hun하초가 있고 hun하초는 곧 근하초라 하며 근하초는 무궁화라 한다고 주장하고 전문 대가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국민 일반 상식으로 굳어졌다. 문일평 하화만필 이상이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무궁화중앙회 홈페이지 산림청 홈페이지 한국 과연 그럴까? 필자는 이러한 정설 아닌 정설의 전방위 전천후적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산해경이 동양 최고의 지리서인가? 산해경은 지리서나 사서가 아니라 지교의 소설의 원조다. 이게 산해경이라는 말이죠. 마치 지리서로 알고 있는데 옛날 소녀경 사건은 아십니까? 소녀경 사건, 그 중국 고대의 성의 비법 19금 고서인데요. 그걸 교육청에서 잘 모르고 말이죠. 소녀들의 필독서에서 여고생 필독서로 권장 필독서로 배포했다가 아주 망신당한 사건하고 참 많이 닮았습니다. 상고시대 중국인들이 자연을 상대로 겪은 많은 경험을 환상과 희망을 섞어 표현한 신화로 구성된 책입니다. 한나라에 우왕이 지었다고 하나 전국 초기부터 한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파촉 지방 사람들, 지금의 중국 서부 내륙 지역인 스촨과 충청에서 지은 것입니다. 사마천은 사기 대환 열전에서 산해경은 너무 황당무계하여 역사적 참고 가치가 전혀 없는 잡문으로 이례적 직설적으로 혹평했다. 단재 신채호와 루신도 산해경을 무당과 박수들이나 읽는 잡서로 이구동성으로 질타했다. 둘째, 분자국이 기재된 산해경 해외 동경 속 나라들은 어디인가? 산해경 제6장부터 9장까지의 해외경은 아주 먼 나라의 주민과 그에 관한 신화 전설을 실었다. 이를테면 인도네시아 이남의 세계를 상상한 제6장 해외 남경의 저인국 주민들은 이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분자국이 네 번째로 게재된 제9장 해외 동경에 열거된 11개의 나라들은 한반도와 만주 등 일본 등지가 아니라 남태평양상 그 너머의 지금의 중남미 나라들과 그 주변을 상상한 판타지 소설이다. 셋째, 분자국이 우리나라인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이웃을 봐라는 말대로 분자국이 우리나라인 걸 알려면 먼저 분자국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접한 나라인 사비시와 천호의 기록을 살펴보자. 사비시국은 거인국의 북쪽에 있는데 사람들은 짐승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큰 귀가 있으며 청사 2마리를 귀에 걸고 있다. 천호국은 분자국의 북쪽에 있는데 여기에는 8개의 사람 머리를 한 호랑이가 살고 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알려진 분자국의 산해경 원문을 살펴보자. 분자국은 사비시의 북쪽에 있다. 의관을 갖춘 채 검을 차고 다니고 야수를 잡아먹고 2마리의 표범을 옆에 거느리며 양보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지 않는다. hun하초라는 풀이 있는데 아침에 생겨났다가 저녁에 죽는다. 군자국 제2
사비신의 차, 의관, 대검, 식수, 사, 이대, 호제방, 기인, 호랑, 부쟁, 유훈, 화훈, 조생, 석사. 그래, 일단 군자국이 우리나라로 치자. 아득한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이 야수를 잡아먹고 두 마리의 표범을 옆에 거느리며 살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군자국 남쪽 인접국 반신 반수의 요괴가 사는 나라 사비시는 지금 어느 나라인가? 또 사비시의 남쪽 인접국 거인국은 어느 나라인가? 북쪽 인접국 8개 사람머리를 한 호랑이가 사는 천호는 지금 어느 나라인가? 군자국을 비롯한 해외 동경에 열거된 사람들보다는 서유기에 나오는 사람들, 여자들만이 사는 서랑여국과 불교를 멸하는 나라 멸법뚝들이 차라리 현실감이 높다는 생각이다. 넷째, 군자국을 우리나라로 풀이한 문헌은 있는가? 구한말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문헌들은 산해경의 군자국을 군자의 나라를 뜻하는 군자지국으로 어문을 살짝 변조하여 기록하고 있다. 군자국은 군자지국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군자국일 뿐이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주로 고려, 조선, 사만, 동국이라 불렀고 동방에이지국이라고 경칭했다. 옛날 중국이 우리나라를 군자지국으로 지칭한 적은 매우 드물다. 한국 이꼴 군자국은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 한국의 문을 역번역한 오늘날 중국 온 오프라인 자료에 간혹 보인다. 이와 반면에 중국은 자칭 군자국, 군자지국, 군자불사지국이라고 하는 일본을 해유반 조롱반으로 군자지국으로 불러줬다. 자, 이게 일본 서기 신대 정술초는 일본 신대 아주 일본 서기죠. 일본 서기 제일 오래된 일본의 역사책에 자기의 국호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 그다음에 화우정, 화인정, 그리고 부상국, 부상, 7번째 군자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명백박하게 일본 서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자국으로 일본을 자기가 군자국을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동방에이지국 아닌 군자국으로 불렀다는 인식의 차보는 일제강점기 내선일체주의역의 후가입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것에서 우리나라인데 그때는 그 일본이었어요. 한번 슬프게. 다섯째, 산해경의 조선은 어느 나라인가? 사실 말이죠. 군자국이 어느 나라인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일본 등 동북아의 주민과 그에 관한 신화를 실은 산해경 제18권 해내경에 조선이 별도로 나옵니다. 해내경 맨 앞머리에는 동해의 안쪽 북해의 한 모퉁이에 있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부른다. 제 동해 이내 북해적 일개 각락 유국명 국가 명주 조선은 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즉 산해경 해내경에는 조선이라는 두 글자가 별도로 명확히 게재되어 있다. 이처럼 멀쩡한 동북아의 조선에는 눈을 감고 엉뚱하게도 이상한 나라, 앨리스보다도 더 이상한 나라 태평양 저쪽 끝에 군자국을 우리나라로 단정짓는 학자적 양심 실종에 기가 막힌다. 끝으로 여섯째, 훈화초는 무궁화인가?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무궁화 같은 나무에 풀초를 붙여 부르지 않는다. 무궁화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의미의 조개모락이라고 표현하지 아침에 생겨났다가 저녁에 죽는다는 뜻의 조생석사라고 표기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훈화초는 물론 향내나는 풀, 향초를 무궁화의 이름으로 풀이한 중국 문헌은 단 하나도 없다. 즉 훈화초는 무궁화는커녕 전설상의 꽃도 아닌 전설상의 하루살이 풀이다. 무궁화 한반도 자생설을 위해서 한국의
지리서로 동북아를 묘사한 해내경 맨 앞머리에 명기된 조선인은 눈을 감고 남태평양 그 너머를 상상한 해외 동경의 군자국을 군자주국으로 슬쩍 변조하고 다시 군자주국을 우리나라로 해석하고 마침내 아침에 생겨났다가 저녁에 죽는 전설상의 하루살이 풀훈화초를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시드는 무화나무로 날조하는, 무엇보다 군자군 한국 훈화초는 무화로 단정해버리는 그 담대한 몰지성, 몰양심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책임져라.